이야기는 한덕수 탄핵 심판 24일 월요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월요일 날 한덕수 탄핵 심판이 있을 건데 그 24일 이거 지금 그러면 오늘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했던 이야기는 이번 주에는 윤석열 탄핵 안 나온다 이거거든요. 그럼 일단 5월달 달력으로 갈게요. 5월달 달력이 더 중요해. 24일 날이 되면 5월달 달력으로는 저게 토요일이죠. 그런데 한덕수를 먼저 하는 경우라면 저는 윤석열 탄핵 심판은 다음 주 금요일 봅니다. 28일. 28일. 28일 정도 되면은 그게 수요일이고 대선이라고는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일단 그 안이 가장 저는 유력해 보이고 이 상태라고 하면 저는 한덕수는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한덕수를 기각하고 윤석열을 보내고. 그러니까 저 달력을 여러분들 저게 5월달 달력이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번 주 안 한다. 24일 날 월요일 날은 저 달력이 아니고요. 여러분 3월 달력으로 보면 24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5일 날 하게 되면 며칠이에요? 5월달 달력으로 보시라고. 우리 머릿속에는 3월달 달력을 넣고 계시고 25일 날은 저기 물론 딱 2달 만에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해야 되잖아요. 25일, 26일, 27일, 28일이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게 28일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5월 28일이요? 아 3월 3월 28일. 28일. 네. 너무 근데- 늦춰지네. 근데 3월 28일이라고 하면 3월 28일이면 윤석열은 무조건 탄핵 인용이죠. 대선 생각하고 던지는 거라면. 근데 오늘 같은 헌재 분위기로 봐서는 저는 공보관이 오늘 나와가지고 이번 주에는 윤석열 선고가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오늘 백혜련 의원 그렇게 계란 맞는 거 보고 했으면 헌재 안에서도 또 비상이 걸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이틀 전에 선고 공지 같은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바로 당일날 해야 본인들도 안전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보관이 그렇게 말을 한 것도 금요일에 가능성을 좀 두고 싶은 마음이 페이크다. 생겨요. 페이크일 수 있다. 네. 아. 의원님 어떻게 되세요? 뭐 이번에 헌재 가셔갖고 뭐 정보 넣으신 건 없으세요? 빨리 좀 풀어놓으세요 지금. 예, 저는 이제 28일이 아니라 26일 날이 이제 이재명 대표님 2심 선고일인데 그날 같이 할 건가? 같은 시간에? 이런 생각이 문득 개인적으로는 들었고요. 대선으로 봐도 26일 날 하건 28일 날 하건 별 상관없이 그 전주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투표를 하기 때문에 효과는 같은데 정치적인 상징성은 수요일 날이 훨씬 더 클 것 같다. 근데 이런 점에서 저는 헌재가 이미 정치적인 판단과 판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네, 이미. 예, 이미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 윤석열 탄핵 심판을 먼저 하겠다고 자기들이 한 말을 뒤집었어요. 이미 다른 거 다 하고 있고 다 순서대로 하고 맨 나중에 오히려 하는 이렇게 무리를 하는 이유가 뭔가 시간을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2월 말이나 3월 초라고 다 얘기를 한 거를 3월 말로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판결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게 유리할 것인가? 저는 헌법재판소의 무용론이 지금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네. 정치적으로 결정할 거면 맞아요. 이미 정치적으로 판단한 국회에서 3분의 2의 결정이 나면 그걸로 끝나야지. 맞죠. 예, 아니면은 국민투표를 하든가 헌재까지 가가지고 다시 그들이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들이 법관식이나 한 사람들의 8명의 눈만 목 빼서 기다리면서 그것에 대한 판결만 이렇게 되는 건 이미 지난 박근혜 때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저들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저렇게 온 국민들을 가슴 저리게 만드는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금 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전 맞죠. 들었습니다. 예. 간단히 말하면요. 몇 글자면 다 돼요. 이게 어려운 심판이냐고. 생방송으로 본 내란 이게 어려운 심판이냐고. 딱 한번 물어보고 너 이거 죄송 안 해. 물어보고 너 탄핵 이렇게 끝나야 되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말하면 지금 언론들도요. 어제도 선거 가능성이 아직도 남았다 이렇게. 물론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우리 최범님 이야기처럼
기습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기습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난리가 날지 모르는데 이틀을 선고 지정. 심지어 국정원장 출신이나 검사 출신인 국회의원들도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선거 21일 예상한다고. 늦어지면 이거 사고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와? 어떤 사고예요 이미. 정치적으로 판단해 버리면 안 되는 거지. 있는 만큼 판단해 주면 되잖아. 5개 사안 중에 하나라도 위헌 사항이 있으면 파면시키면 되잖아요. 왜 국민들한테 사람 이렇게 피 말리고 일상으로 못 돌아가게 만드냐고. 아, 그러니까요. 아니, 요새 보면 헌재 태도가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사법부의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이러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결정을 늦추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정말 힘들게 표결해서 탄핵한 사람들을 그냥 다 기각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분통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헌재가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헌재에 대한 무용론이라던가 헌재가 꼭 있어야 돼? 지금 이런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의견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11일 날 그 선고가 나올 거라고 속으로는 약간 확신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일부잖아요. 네. 근데 12일, 13일은 그 보궐선거 등록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11일 날 안 나오면 보궐선거를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궐선거하고 대통령선거하고 따로 하게 되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되는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다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광역시의 그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한 250억 정도가 드는데 최대 300억 가까이 들죠. 그 돈을 지자체가 다 내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방에서 저처럼 지방에서 올라와서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두 번째는 그 풀어줬잖아요. 그 풀어주던 날 우리 동네에 있는 가게들도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십 개가 그만뒀어요. 폐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수천 개의 가게가 그동안 참고 참았다가 폐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장사 정말 안 되거든요. 다들 관심이 다 저기 쏠려가지고 맞아요. 돈 안 써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어디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미안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언제 이게 끝나냐. 그래야지 뭐 이렇게 장사를 되고 먹고 살지. 이런 얘기들이 막 수도 없이. 그러니까 현장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에요. 사실은 그런 얘기 듣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상상하지 않는 거죠. 계속 시간 끌고 자기들이 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헌재를 비롯해서 법원과 사법부에 대해서 실망 정도를 넘어서서 이들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망하든 말든 그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일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다. 네. 이런 생각을 오히려 더 많이 하게 네.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저 윤석열 파면 소위 인용 이도 의심치 않는데 늘어지니까 사람이 불안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탈옥하는 지경에 이르는 나라가 돼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건 사실인데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헌법재판관들이 이걸 기각하거나 각하할 논리적 어떤 팩트의 명분도 없거든요. 그러면 한 며칠 욕을 먹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사람 먼저 결과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왜 한덕수를 먼저 내냐고요. 윤석열 내란 일으킨 게 먼저고 먼저 탄핵되고 난 다음에 한덕수가 그 다음에 왔는데 그러면 한덕수를 먼저 해야지. 이게 헌법재판소가 정치질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뭐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우리들한테 뭐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게 상대방을 대상화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뭐 기각이나 각하를 시킨다고 하면 방법은 없는 거예요.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해. 다만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있죠. 그 한줌 구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계란이나 퍼질러 쌓고 서부지법 침탈한 그 구구들은요. 2, 3일이면 끝난다니까. 윤석열 파면시키고 나면. 근데 국민들이 소위 말하면 밀란 안 일으킬 것 같아요. 이거를 기각하고 나면 그러면 윤석열이가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못하니까 또 계엄한다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계엄으로밖에 일어날 수가 없고 지금 헌재에서 이렇게 늦춰지는 게 어쨌든 계속 미루고 있는 거잖아요. 일부러 미루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윤석열이 석방이 되고 난 후에 김건희와 윤석열이 어떻게 지냈는지 지금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부에서는 취재를 종합해 보면 김건희가 지금 그 전보다 훨씬 바쁘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가 나니까 경호대동하고 차를 가지고 나가지는 못하지만 다른 차를 타고 나가서 계속해서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계속해서 전화하고 그럼 그 전화나 외출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누구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사람들을 법적으로 강제를 해서 잡아둘 수 없기 때문에 가택연금이나 이런 걸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답. 심지어 최측근 비서들이 있죠. 우리가 그때 다 봤던 뭐 정지원이나 유경호 이런 사람들까지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새벽에도 뭔가 일을 시켜서 계속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렇지. 이런 말이 생각나요. 정답.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엄청난 양의 증거물들이 훼손되고 없어지고 있을 겁니다. 헌재가 이렇게 계속 결정을 미룰 때마다 대한민국은 국정혼란, 민생파탄, 증거인멸 그런 나라가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갖 썰이 난무해버리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윤석열 내란이 100일이 넘었어요. 사실 뭐 친위 쿠데타를 좀 진압하기는 쉽지는 않다 그러지만 어떤 나라 최근에 그런 경우 있었죠. 친위 쿠데타를 하루 만에 구속된 대통령도 있어요. 현실이 늘어지다 보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당연한 결론을 갖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만큼 시간 줬으면 판결문 쓰고도 남았죠. 그럼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쪽에서 슬슬 이제 뭐 각하 주장하고 왜냐하면 이게 기각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하 주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슬슬 올라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뭐 풀려났으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홍준표가 한 말이지. 윤석열이 풀려났으니까 이건 기각될 거야.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헌법재판관들 2명이 서로 주도권 다툼하고 있다. 뭐 어떤 사람 이런 얘기도 했죠. 그 다음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장 하려고 서로 지금 뭐 막 별 이상한 소리가 있는데 이쯤 되면 헌법재판소 욕 먹어야 돼요, 진짜. 아까 이광 의원 말씀처럼 필요한가까지 생각을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필요 없죠 지금 사실. 왜냐하면 이게 헌법재판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신속한 국민들의 뜻을 담아서 신속한 인용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을 이제 형사재판 받게 만들어 주는 게 헌법재판소 역할이야. 네, 정영식 아들이 결혼을 했고 그 사이에 또 그 8명 중에서 상이 또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루트도 많고 물론 밖으로는 그 뭐 친한 의원님들도 그 헌재와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도 절대 연락을 안 하고 이런 보안은 당연히 지켜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저 용산에서 한남동에서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온 국민이 불안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권성동이 말했던 뭐 승복이니 뭐니 이런 소리는 진짜 너무 개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승복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승복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인 네. 거예요. 우리가 방송으로 이분들 성함 좀 불러드릴게요. 그 저번에 박찬대 의원이 했던 이야기처럼 그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했었잖아요. 뭐뭐 의원님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자, 시작할게요. 문영배 재판관 돌아오십시오. 이미선 재판관 돌아오십시오. 김용두 재판관 돌아오십시오. 정정미 재판관 돌아오십시오. 정영식 재판관 돌아오십시오. 김복형 재판관 돌아오십시오. 조한창 재판관 돌아오십시오. 정계선 재판관 돌아오십시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8분? 이게 지금 국민들 피말려 죽일 작정이야? 이 양반들이 선출직이야? 법리에 의해서 그냥 빨리 파면하면 되는 거지. 기각하면 이 사람들도 죽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그 헌법재판의 그 어떤 변론 과정들을 11번에 걸친 것을 모든 국민들이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탄핵이 되어야 인용이 될 것인지 기각이 될 것인지 국민들의 판단은 이미 다 끝난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국민의 뜻과 그 현장에 있었던 그런 어떤 논리들을 정리를 해서 그냥 발표를 하면 되는 그런 네.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 시간을 오래 끌다 보니까 그 사이에 누구를 만났는지 그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변론이나 이런 거는 다 공개를 해놓고 음. 그리고
변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숙고를 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것이야말로 왜 이 사람들이 비공개를 합니까? 그러면 그런 변론을 공개로 했으면 자기들의 심의도 그러면 공개를 그렇죠. 하든지 생방송해야지. 해야지. 그렇죠. 예. 근데 그래놓고서 지금 무슨 얘기가 어떤 꿍꿍이로 되고 있는지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국민들은 이분들의 판결에 다 따르라, 승복하라. 승복은 어떻게 피해자가 승복을 저는 조갑제의 말을 제가 인용하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네. 어떻게 피해자가 승복을 하는가? 저는 그 말에 아주 동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초반으로 돌아가서 한덕수 탄핵 심판 먼저 하는 거는요 나쁜 신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나쁜 신호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윤석열 탄핵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이걸로 저는 어느 정도 느낌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예상은 그런 거예요. 한덕수는 이건 위법한 상황이 있지만 탄핵할 정도 아니다라고 살려주고 한덕수가 권한 대행으로 다시 복귀를 하고 윤석열을 파면하는 그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해 보이거든요. 한덕수를 만약에 같이 날릴 거였으면은 윤석열하고 바로 이어서 난 발표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저는 그게 굉장히 불쾌한 건데요. 거래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있는 최상목에 대해서 그 야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파면을 뭐 검토하겠다. 준비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대통령도 탄핵, 또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 권한대행도 탄핵. 이것에 대해서 마치 선심 쓰듯이 그러면 그 한덕수를 내놓을 테니까 그 대신 뭐 탄핵 찬성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좀 이렇게 살리기 그러니까요. 위해서 맞습니다. 예, 뭐 무슨 그 이재명 대표 2심 결과와 함께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식의 태도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맞죠, 일이었어요. 이유가 되면 다 탄핵시키던. 이런 정치를 왜 국민들을 향해서 합니까? 헌법재판소가. 자, 이광 의원님 세신 분이구나 말씀하는 거 보니까 옳습니다. 세신 분이에요. 예. 네. 자, 내공이 있으신 분입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려요. 헌법재판소 이게 어려운 심판입니까? 있는 그대로 하세요. 정치질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지금 잠 못 들고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지금. 맞아. 아, 그렇죠. 공수 신고할 거 없이. 사람들이 진짜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인포레이터 싱귤라리스님, 이재명 정부 때 총선 200석 이상 압승해야 헌재도 없애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하셨고요. 뿌리님 감사드리고 별리님. 언제 탄핵되나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요즘은 지쳐서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전 국민 우울증 걸리겠어요 하셨고요. 새날 여왕 마차님 가족을 이렇게 동원하십니까? 올바른 닉네임입니다. 오늘 멋있습니다, 마찬가지. 진짜 요즘 성열이보다 헌재가 더 욕 나오게 하네요. 국민의 내란 스트레스, 불면증, 불안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네요. 검찰이랑 같이 없어지고 국민투표를 했으면 좋겠네요.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절대 다수가 헌재라고 하는 기관을 신뢰한다고 나왔죠 엊그저께. 네. 근데 그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나중에 존재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